네, 앞서 또 우리 장민 사장님께서 이 PM 제품력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맡은 파트는 남들이 그렇게 선입견이고 남들은 다단계라고 하는 이 일을 왜 12년째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제가 뭐 다단계 하고 싶다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데 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에 이렇게 SK 브로드밴드에서 영업직을 했었어요. 20살 때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던 일이, 죄송해요. 제가 이쪽으로 옮길게요. 네, 20살 때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일이 거기에서 소득을 조금 받게 되었고, 일을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잘한다고 해서 스카우트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우트제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연봉을 쌓아 나가다 보니까 20대 때 억대 연봉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친구들보다 10배 이상 소득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친구들은 와, 돈 많이 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한 번도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 소득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본 부자들의 삶은 뭔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삶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난 정말 근데 좀 자유롭게 여유 있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더 강해졌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일은 시간적 자유의 결핍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개인의 시간은 한계가 있다. 개인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도요, 어찌됐건 뛸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업은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도 어느 맥스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벌지? 뭔가 프랜차이즈 소득을 벌어야 되나? 라는 생각에 그 다음에 고깃집을 운영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깃집을요, 전업을 한 게 아니라 이 업을 하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쓰면서 저녁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잠을 쪼개고 일 시간을 분배를 한 거죠. 그래서 자영업을 오픈한 이유가 단순히 어떤 소득을 하나 더 벌어야지가 아니라, 더 많은 소득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소득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목적이었어요. 이걸 한 게. 이 돈코드라는 거를 이제 특허를 걸고 이 가게가 잘 되면 이 메뉴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는데요. 자영업 혹시 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안 드실 줄 알았어요. 손 드시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네, 자영업을요, 제가 했을 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제가 겪었던 경험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일반화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뭘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요, 저는 이 도구는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나?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거를 가장 기준으로 보면서 늘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오후 4시에 문을 열면요, 마감이 한 2시에서 4시 정도 했어요. 그래서 4시에 문을 열면 4시부터 일이 시작인 줄 알았어요. 직장처럼. 근데 자영업을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자영업 해보면은 고깃집 하려면 마감을 떠나서 나가서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래서 할 게 많단 말이에요. 술창고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자영업이 너무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손님이 많은 대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손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모로 자영업도 프랜차이즈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2년 동안 겪어보니까 그 먹자골목에서 저희 가게를 포함해서 3군데를 빼고는 계속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간판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몇 억씩 투자해서 뭔가 이 자영업을 오픈했는데 왜 그렇게 문을 닫지? 보니까 버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처음 했을 때는 대출금을 받아서 어떻게든 걸어서 가게를 오픈해도요, 그 다음에 따박따박 들어온 소득, 직장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버틸 여유가 없어서 문을 닫더라고요. 결국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2년 동안 한번 딱 그 생각을 또 결단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뭔가 복제를 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다가 제 젊은 시절 다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체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 뭔가 잘 살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찾아봤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많이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점에 가서 내가 돈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경제 경영 서적에 가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베스트셀러라던가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돈은 대체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공부는 하지만 사실 돈을 어떻게 벌고 돈에 대한 성질이 어떤 거고 이런 걸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이런 책에 나와 있어요. 부자들의 음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튼 이 책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시리즈와 파이프라인의 5화에서 제 돈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느끼게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요, 그 여기 저자가 로버트 키오사키예요. 근데 그분이 다른 사업도 해보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도전을 해봤지만 그분 이야기하는 게 평범한 일반인들이 뭔가 성공을 하고자 아니면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얻고 산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공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키오사키가 빡쳐서 그래서 책을 2권을 써내게 돼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지, 일반인들이 뭔가 투자하지 않고 돈 투자하지 않고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요, 이 책을 읽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의 5화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어떤 짧은 얇은 책인데요,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사람이 뭔가 경제적인 자유를 꿈꾼다면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줘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 마을에서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마을에서요, 산을 굽이굽이 넘어서 이 물이 있는 곳에서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길러오면요, 마을에서 돈을 지불해 줍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물동이를 나르기 시작해요. 그 A라는 친구를 연호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조금 더 지혜로운. 근데 A와 B가 막 물동이를 지러 이제 갔어요. 가다가 어느 날 그 이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이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호야, 우리 물동이 언제까지 질 것 같아? 우리 이러다가 몸 상하지 않을까? 건강 나빠지지 않을까? 우리 그냥 여기다 파이프라인을 심어보면 어때?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완성됐을 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그래서 물이 나오면 우리 돈을 벌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연호가 뭐라 그래요? 야,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물동이나 날라.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겠어? 그게 가능긴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로웠던 이내는 아니야, 우리가 물동이를 지고 남은 시간, 시간을 내서라도 1시간씩 2시간씩 투자를 해서라도 파이프를 건설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무도 그 의견에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파이프가 구축만 된다면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온다는 걸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지혜로운 이내는 파이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물동이를 나르던 연호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먼저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온 이내는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라는 이야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서 혹시 와닿는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모든 물동은 마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을 선망하나요? 결국은 소득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소득의 크기가 커서 물동이를 큰 걸 짓는 거지 그게 소득의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물동이를 투잡을 하고 수리잡을 해서 물동이를 하나 부순다? 당장 소득을 더 벌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노후나 내 이렇게 미래는 그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조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요, 월급 봉투 1000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내 환경이 달라져도, 내가 아이를 낳아도, 그리고 뭔가 이러한 여건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어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이거는요, 내가 필요하면 할게, 시간 나면 할 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소득 안 필요하신 분들 있어요? 당장 하루아침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이 직장에서 안정적인 소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요, 한 번도 직장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직장을 다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직장생활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직장생활에서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5년을 먼저 했던 선배의 모습이 전혀 비전이 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이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있으세요? 역시 모범생 과장님. 네. 여기에서 혹시 몇 번째 줄에 계시나요? 두 번째. 두 번째. 오, 네. 일찍 만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각자 이제 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요 중에 보험에서도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12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몇 세까지 혹시 살고 싶으세요? 90살? 네. 저는 사실, 네. 아니, 처음 만났어요. 왜냐면 보통 8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2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진짜로. 민폐가요? 제가 건강하고,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뭔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있다면, 이 넓은 세상을 방방곡곡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나이표에서요, 아까 90세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 계셔요. 혹시 직업 있으신가요, 따로? 네. 그러면은 거기서 퇴직, 혹시 보통 몇 살 정도에 퇴직을 하세요? 60? 좋은 데 다니시네요. 보통 은행은 요즘에 40대,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55세 정도? 네, 더 빨라지기도 했어요. 한 50세 정도? 그렇게 해서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요즘 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7년에 물가가 2배가 뛴대요. 잘 생각해보세요. 짜장면 가격이 지금 보통 얼마야? 9천, 만원 하나요? 뭐 비싼 데는 13,000원 이렇게 하죠. 국밥 한 그릇에도. 그런데 제가 7년 전, 14년 전만 해도요, 이 가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평균 만원이라고, 한 끼에 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만원씩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 부양 책임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먹으면 3만원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인이 둘이라고 치면 6만원인데, 한 달이면 한 가정에서 2명이 있었을 때 18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만 들어가나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료,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가 상승 대비 안 하고, 반영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최저 생활비 300만원을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300만원이 1년이면 3,600, 10년이면 4억 6천, 20년이면 7억 2천만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 계셔도 지금 이렇게 아까 60세 정년하면 9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30년을 뭔가 그 소득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소득 생활이 끊겼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암담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게 팩트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요, 사실 직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 잘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젊은 20대들은 아무래도 더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뭔가 그 나이는 있는데 또 뭔가 기술력이 높아서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좀 기술력이 있지만 가르쳐서 쓸 수 있는 이제 신입 뭐라 하죠? 초기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을 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인주라면. 그런데 200만원씩 지금부터 저금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60세에 내가 뭔가 노후가 보장이 안 돼 있다면 지금부터 저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200만원씩 저금을 했을 때 1년이면 2,400만원, 10년이면 2억 4천만원, 30년이면 7억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60살 때 내가 딱 그동안 200만원씩 저금 넣어서요, 60살 때 7억 2천만원 있으면 20년은 최소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다 준비돼 있으시죠? 저는 준비가 안 됐어서 이걸 알아봤어요.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했지만 저금을 300만원, 500만원 것도 쉽지 않았고요. 물론 벌릴 때 모으긴 했는데요. 저는 빨리 이게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걸 자산소득으로 바꿔야겠다. 월세소득으로 어떻게든 바꿔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제가 월세 말고 그 권리소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건물주 소득도 있고, 그리고 뭐 음원소득도 있고, 가수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책을 잘 써서 인쇄소득도 있고. 그런데 제가 뭐 책을 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뽑아주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걸 하면 저는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물동이를 여러 개는 못 줘도 내가 적어도 파이프라인을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해서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게 확실히 돼? 그러면 저는 하겠다였어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저희가 하는 일이요, 물동이 지는 일이
아니라 파이프를 구축하는 일과 너무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여기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막 흔들리시잖아요. 이게 될까? 근데 만약에 3년을 제대로 몰입해서 그때부터 자유를 줄게 하면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 안에 3년 동안에요, 아니면 2년, 아니면 1년 동안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PM은요, 진짜 뒤에 이제 보상 파트에서도 나오지만 타 회사랑 달라서요, 네트워크 하면 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3년 동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겠다.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내겠다는 마음으로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이프가 완성이 되기만 한다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생이 펼쳐져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3년, 2년, 뭐 4년 앞서 하셨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12년 했는데 26에 만났어요, 저는. 근데 그 26에 만났을 때요, 10년 동안 타사에서 있었어요. 엔사 뉴스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10년 동안 하다가, 이 지긋지긋한 바닥에 다시는 하지 않으리 하고 제주 생활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광주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치를 받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하기 싫었나? 그런데 다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지금 2년이 안 됐죠? 1년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36에 시작해서 나머지의 노후 준비를 끝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박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네, 결국 직장은요,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직장이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직장은 내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동안 나의 생계를 유지시켜줄 그냥 단순히 도구예요. 네. 그래서 이 직장이 지켜주는 시간에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분명하게 구축하셔야 돼요. 그게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하든 일주일에 3시간을 투자하든 그거를 데드라인을 설정해보세요. 나의 1년간 진짜 몰입해서 해야지. 근데 몰입해서 내가 어떤 파이프라인을 얇게 만들든 크게 만들든 만들어봐야지.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 때는요,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세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지어 올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건물 지어 올릴 때 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때 돈 못 벌죠. 투자되잖아요. 근데 저희 투자된 돈 있나요? 내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돈을 투자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두렵냐는 거죠, 이게. 파이프라인 처음에 구축할 때는요, 5년, 3년, 짧게는 1년, 몇 개월 몰입하면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를 건축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노하우를 맥을 잡아버렸거든.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형성돼요. 이런 파이프라인 갖고 싶지 않으세요? 갖고 싶어요. 네, 너무 갖고 싶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수가 되는 것처럼 10년 동안 연습생 시절을 거쳐가지고 뭔가 응원서들을 받는 일도 아니고, 월세소득처럼 건물을 지어 올려가지고 제가 그거를 투자해서 월세소득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물을 낳지 못해요. 건물을 내가 지어 올리면요, 건물로 끝나요. 요즘 임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 어때요? 제가 파이프라인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파이프라인이 또 파이프라인을 복제해요. 얼마나 비전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정말 집에 돌아가셔도 막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업을 만나면요, 나는 영어 못해, 나는 파는 거 못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달할 때 처음에는 어찌됐든 이 제품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영업을 했잖아요, 저도. 근데 영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로 옮겼냐? 저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비슷해 보여요, 처음의 모습은.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영업을 했을 때 그 모습을 좀 알려드리면, 저는요,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도 막 여러 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 내일 또 만나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또 그 다음날 만나진 않았어요. 뭐냐면, 팔고 그 다음 사람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한 명을 만나면 그 한 명을 막 1년씩, 2년씩, 3년씩 이렇게 봐요. 왜냐? 상속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가르쳐내서 복제하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의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가치가 다릅니다. 저는 영업이 뭐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이 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업을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도 아니에요. 영업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득을 버시면서 구축하시라는 거예요. 돈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고요. 이게 이제 나는 상속 안 받을래 하시는 분들은 간혹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포기각서가 있어요. 본사에 그
그 양식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누가 상속해주면 좋겠죠. 상속세도 없어요, 이거는. 건물은 상속을 받고 싶어도요, 50% 이상 넘어가는 상속세가 낼 돈이 없어서 상속 못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상속세 없이 고스란히 코드가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있었던 그 시절의 사진이에요. 저는 이때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진짜 찐으로,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엔사를 그렇게 하다 그만뒀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의 형태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아가씨 때, 싱글일 때, 결혼을 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이 소득을 벌 수 있을까? 그때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었는데 그 소득을 따박따박 벌면서 나는 뭔가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생활 수준이 이미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내려오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그럴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특히 광주 토박이니까 광주에서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도 해봤고 뭐 코인도 해봤고 남들이 한다는 부동산도 해봤고 해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이 다 옳다,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도구로서 바라봤을 때는요, 이만한 일이 없어요. 돈 투자하지 않고 내 노력과 열정, 시간은 제가 뭘 해도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열정, 시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한다가 이제 그 마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10여 년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은요, 냉면집에서 광주 동정식님이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서 투자 하시는 분들을 저녁 10시, 11시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산장에 닭 먹으러 갔다가 보상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펼쳐서 이렇게 풀었던 장면이고, 세 번째는 정형외과 의사님한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복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장표 안에 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첫 번째 그렇게 사랑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려놨는지가 담겨 있어요. 간접적으로 보시면요, 굉장히 PM 제품 아까 3종 이야기했잖아요. 3종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 사람한테 소개해도 시작되는 게 PM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사랑했던 네트워크인데 이렇게 저는 할 수 있지만 파트너들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돈을 어떻게든 벌어도 파트너들은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같이 벌어야 네트워크는 나도 벌고 누구도 벌고 다 벌게 해야 저도 결국은 많이 도와야 성공하는 일인데, 그게 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다시 어딘가에 빠져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아, 이 회사가 괜찮나? 이 회사를 내가 진짜 인생 걸고 더 나아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소득의 형태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출산을 했을 때 따박따박 들어온 소득이 있었어요. 그치만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돈의 형태는 마음에 들었는데 그 크기를 뭔가 점프업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점프업을 하기에는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10년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크기가. 그래서 이렇게 최고 직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전체 시스템 총괄을 운영했거든요. 이렇게 확장이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요, 보시면 기회인게요, 여기가 꽉 차는 날이 분명 와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선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요, 10년 동안 제가 원하는 최고 직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습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내려놓게 되었고,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요, 정말 저는 이제 여담이지만 다시는 안 한다고 했어요. 지긋지긋한 이 일은 난 다시는 않겠다. 근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가치를 볼 수 있게 전달해 주신 저희 업라인께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분명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물처럼 전달하세요. 이거를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돈 벌어지가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요, 그렇게 전달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나는 이거는 내 인생도 바꾸고 당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실래요? 라는 확신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왜 PM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트렌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라는 건요, 간혹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먹고 좋으면 할게, 먹고 내가 어디가 좋아지면 할게, 느끼면 할게, 그쵸? 그런데 그 소비자잖아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왜냐면 제가 카페를 차려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안 좋아한다고 그 메뉴에서 뺄 수 있나요? 99명이 좋아하면요,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그건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제가 100명 중에 나는 너무 좋아, 와 아메리카노 이거 꼭 넣어야 했는데 99명이
별로래요. 그럼 그건 아이템이 아닌 거예요. 아이템을 바라보고 돈을 버는 관점에서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제품은요, 어떤 네트워크이든지요, 네트워크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요, 제품이 다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왜냐면 광고비를 빼고 그 광고비를 뺀 거를 소비 이렇게 환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돈을 버는 행위는요, 트렌드를 보셔야 되고, 보상을 보셔야 되고, 회사를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트렌드를 파악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선물처럼 전달받은 PM을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예전에는 뷰티 업계가 호황이었어요. 10년도 더 전에. 왜냐면 그때는 이 지금만큼 호화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냥 어떤 갈바리 기계라고 하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디바이스 기계들 많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요, 코로나 이후로 막 그 시장이 확장되긴 했는데, 확장되긴 했지만, 확장되고 제품도 많아요. 하지만 독보적인 제품은 없어요. 저희가 그 한국 들어와서 독일 PM이 건강기능식품 부분에서 1등을 했어요, 수입액을. 근데 이렇게 독보적인 아이템을 판권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린다는 게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제발 기회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10가구 중에 8가구 이상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건강기능식품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이게 시장성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는지 알아요? 섭취 편의성과 흡입성을 갖춘 제품을 선호하는데요. 저희가 파워카페 여행 갈 때도 무조건 들고 가잖아요. 소비자분들도요, 이거 없으면 체력 딸려서 안 돼 하고 들고 가세요. 그게 시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어때요? 더 대박인 거는 화장품 바르면요, 좋았을 때 내가 혼자 쓰고 예뻐질까봐 나 혼자 써요. 절대 내가 말 안 해, 주변 사람한테. 근데 건강기능식품 어때요? 먹고 좋으면 엄마, 부모님, 남편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맨투맨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먹고 좋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4명, 5명, 혹은 막 10명까지 쭉쭉쭉 소개가 나요. 사업자가 아니어도. 너무 심플하거든요. 이 시장성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비행기를 자꾸 타고 날아다녀요. 뭐 부산도 가고 울산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볼 때마다 이제 자취책을 심심해서 떠들어 보면요, 무조건 건기식이 나와 있어요. 진짜 이게 트렌드인데요. 예전에는요, 화장품이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화장품 많이 없어요. 인플루언서들도 울고요. 너무 SNS에서 너무 많은 제품들이 많아요. K뷰티 시장 포화예요. 그런데 건기식은요, 포화라고 해도, 아직 포화까지는 아니지만 포화라고 해도 독보적인 게 없어요. 네. 빨리 시작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건강기능식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장표를 보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 처음 딱 PM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걸 보자마자 뭔가 돈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난다 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또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온담았던 4위였던 뉴스킨이라는 회사는요, 부동의 3위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매출도 꽤 잘 하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장표를 보기 전에 소득적으로 뭔가 흔들림이 있다라는 걸 감지했을 때 이걸 보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봤을 때 지금 PM 인터내셔널이 한국 들어온 지 그때 당시 5년 정도였는데, 그 듣도 보지도 못했던 회사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3위까지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매출을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5,800억 할 때였는데, 지금 보니까 아메이는 1조.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아메이 제품 많이들 아시죠? 근데 뭐 집에 혹시 아메이 공기청정기 있다 하신 분? 안 들지 알았어요. 있어도 안 들지 알았어요. 네, 공기청정기, 뭐 세제, 뭐 정수기, 인덕션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품이 좋아요. 그런데 그 제품, 그 금액대가 큰 제품을 토탈해서 화장품, 건기식을 다 해서 1조 매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텀이라는 회사도 김치, 고등어, 화장품, 휴지, 영양제 없는 게 없어요. 2위를 했죠. PM은요, 건강기능식품을 보수하고 있는데, 아까 알려드린 3종, 파워카틀,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트 이 3종의 매출이 8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 매출로 이 3위를 한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전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소름 끼쳐요. 아니, 왜냐면 이게 진짜 기회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반응 좀 해주세요, 제발.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지금 이제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뭐 탑10 안에 들기도 했지만요, 더 놀라운 건요,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뭐 8위부터는 어쨌건 1,000억대 밑에 매출이잖아요. 그런데
PM 코리아가요, 지난달 매출이요, 한 달 매출이요, 648억 정도로 했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런 회사예요. 지금 계속 달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한국 들어와서 뭐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시기 질출하면서 곧 없어진다. 처음에 별의별 말이 많았어요. 마약 성분이 들어갔다. 별의별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품 아까 검토해 보셨지만은 제품 검토해 보시면 그런 말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냥 저는 다른 말보다요. 제가 EPM 시작했을 때 둘째가 돌쟁이였어요. 첫째는 초등학생이었고, 근데 그 둘한테 다 먹였단 말이에요. 어떤 엄마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떤 애가 안전하지 않은 성분을 아이한테 먹이겠어요. 그걸로 저는 게임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3종 매출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증명하는 DSN 글로벌 전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5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올해가 지나면 또 달성했다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3종에 집중을 한다는 건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나주곰탕 아시죠? 나주곰탕이 반찬 뭐 여러 개 있거나 뭐 메뉴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줄 서잖아요. 하나의 제품으로요, 집중을 해가지고요, 그걸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3종의 제품을 계속 리뉴얼을 해요. 제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적정 수준에 있으면서 그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든요. 사업자들이 정말 이 제품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대표 3종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매출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오토십도 파워카펠 리스토레이트, 액션팩, 액티바이즈, 비스페셜 액티바이즈, 이게 다 3종에 관련된 제품들이에요. 세트 구성이냐 프로모션 더 저렴한 제품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글로벌 시장, 우리 회사는 글로벌로 진출했어 하지만 그게 사업자들한테 와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타사에 있으면서요, 직급을 어느 정도 갔어야 됐고, 직급에서 매출도 엄청나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매출을 한 번은 찍고 그 다음 달에 못하면 진출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소비자들도요, 여기 예를 들어 소비자인데 옆에 사람한테 전달했었는데 이분이 중국분이 일본분한테 전달해도요, 다 전달하실 수 있어요. 소득이 잡혀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원코드로 전 세계를 나갈 수 있지? 이 개념은요, 제가 치킨집을 오픈했는데 우리 동네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 받기도 벅찬데 어디 서울에서 주문 들어오면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글로벌로 제가 어떤 택배, AS, 어떤 제품을 연구 개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글로벌로 제품 배송이 똑같이 돼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마케팅만 한 거잖아요. 그것도 대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캐나다 시장, 여기는 이제 초기 시장이어서 지금은 안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요, 정말 거짓말처럼 실현이 됩니다. 저도요, 여기 보이는 나라들을 가지 않았어요. 한 군데는 간 것 같아요. 트립으로, 그것도. PM에서 보내준 트립으로 가서 거기에서 소비자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요,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이런 데는 가보지 않았고, 네이버 블로그로 입문이 됐거나, 아니면 파트너의 파트너로 들어왔거나, 이렇게 해서 네트 안에 그 글로벌로 뻗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뻗쳤냐? 이 데모백 하나. 38,000원인가요, 이거? 38,000원에 사무실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38,000원에 이 데모백 하나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데모백을요, 제가 사무실이라 생각하고 어딜 가든 가지고 다녀요. 모임을 가도 갖고 다니고, 이 백이 있어야 에르메스 백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게 갖고 다녀요. 주변 사람들 뭐라 해도요, 저한테 너무 큰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을 또 들고 가서 이번에 엊그저께 터키 안탈리아에 이제 트립을 다녀왔어요. 본사에서 보내주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회사냐, 어떻게 왔냐, 어떤 제품이냐 막 물어보는데 막 가만히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꾸 물어보는데 어떡해요. 바로 걸려가지고 그래서 궁금하냐? 바로 액티바이즈 가졌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언어가 통해서 그런 된 게 아니거든요. 언어 안 통하면 어떡해요? 블러드 클릭, 피 깨끗해진다, 디스카운트, 안 되는 영어로 하면 되잖아요. 지방 벌어진다, 이렇게. 대본 보여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전달할 수 있다. 너무 심플하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그래서 이 PM 인터내셔널은요, 이 출처는 이제 BFAS 비즈니스 폼이라는 그 어플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전 세계 네트워크 회사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요, 성장세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 진짜 여기 제가 편승만 하잖아요. 그러면 거인의 등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요 성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이 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매출을 또 밑에 나와 있는 매출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보다 매출이 빵 뛰면요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래프의 성장세와 이 매출과 전체적인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M 인터내셔널이 그 기회인 이유는 독일에서 32년 됐지만 한국 들어온 지는 이제 7년 차. 아직도 무궁무진해요. 왜냐하면 제가 몸담았던 회사는 제가 20년 정도 됐을 때 들어갔을 때 최고직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너무 기회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성장세에 한국 성장세도요 가속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은 성장하지 않는데 한국만 성장하면 이것도 좀 이상해요. 한국은 하락세인데 글로벌만 성장해도 선택하기에는 위험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건 누군가 우두머리에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오너가 절대 이 성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매출이 성장하는 걸 또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타이밍, 7년 차밖에 되지 않은 타이밍. 그리고 글로벌 진출이 용이하다라는 거. 원코드. 이거 굉장한 비전이에요. 아마 지금은 안 하더라도 소비자 전환하다 보면 그 주변에서 또 소비자가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가치가 또 다가오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플한 사업 전개. 말씀드렸지만 당목병만 있으면, 액티바이저만 있으면 커피 믹스로 내가 이 액티바이저가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만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러면 사업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아이도예요, 그거는. 이거 흔들 수 있잖아요. 저희 사업자분들 중에서 농화 사업자분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글로벌에서는요 그분이 4개월 만에 최고직급을 갔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 잘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보여주면 되는 일이에요. 제품력을 보여주면 되는 일. 많이 타먹이면 타먹일수록요 다 선물처럼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건기식 시장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주변에 건기식 안 드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된 걸 드실 수 있게 브랜드 체인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업을 더 얹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 사업의 가치를. 그리고 이제 독보적인 제품력. 유일무이합니다. 이 제품력은요 처음에는 또 NTC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NTC를 자꾸 듣고 이해하고 내가 뭔가 몸이 좋아졌는데 그거를 왜 좋아졌지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요 PTC 기술력까지 해서야 이것 때문에 질병이 좋아진 거야?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막 전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근데 말씀드려요,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한데 이상하게 많이 좋아져요. 그게 뭐냐면 제품의 기술력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력이요 정확하게 일하시면요 세포가 건강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대사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건강해지거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요 브라보상 가장 빠른 초고속 성장을 계속 탄탄하게 잘 하고 있는 회사에 주는 브라보상을요 5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해가 지나면 아마 6년째 또 이 상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더넷브레스트 DMB에서 신용 등급을 많은 기업들을요 신용 등급을 신용 등급을 매겨요.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도 은행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있잖아요, 등급이. 그러니까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참고로 부채가 없는 회사예요. 너무 탄탄해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 회사가 제가 인프라를 막 전 세계 글로벌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회사가 갑자기 떴다방처럼 없어지면 어떡해요? 제가 10년을 했는데 만약에? 위험하잖아요. 안전하게 사업자들이 정말 사업에만 필드에서만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회사는요 부채 없이 트리플 A 플러스라는 신용 등급을요 1등급 그 이상 어나더 레벨의 등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개인만 준비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재무 기반으로 도산환급이 없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유럽 내 직접 판매 기업 1위, 30년 이상의 경영 실적, 24년 연속 혁신 기업의 탑 100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브스 잡지는요, 이제 말씀드리자면 세계적인 경제 잡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권, 이 경제권에 영향을 미친 영동 물류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온도와 습기에 민감할 수 있는 제품들은 항온 항습실에 따로 관리됩니다. 항온 항습실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공간으로 여러분께 최적의 상태로 배송될 수 있게 관리됩니다. PM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품이 주문되면 물류 담당 직원이 주문 출고 기준에 따라 주문 내역과 운송장을 출력하고 영종 물류 센서 내 피킹 라인으로 전달합니다. 피킹 라인에서 주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박스에 옮겨 담는 피킹 작업을 시작합니다. 피킹 작업이 완료되면 패킹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딥러닝 기반 AI 기술이 탑재된 컴퓨터가 피킹 라인에서 제품과 수량이 이상 없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화면을 스캔해 저장합니다. 컴퓨터의 딥러닝 검수를 마친 주문서는 완충 작업을 거쳐 패킹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일렬이 자동화된 과정을 거친 피크라인 제품은 택배사로 이동해 여러분께 배송이 시작됩니다.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지속적인 성장에 맞춰 첨단화된 물류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출고 작업 일원화를 통해 한층 더 빠르고 정확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팀 파트너 여러분의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Think Big, Go Massive,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저는 왜 그렇게 시스템 소득이 간절한가? 남들이 저한테 뭐 면접에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다단계 해라고 뒤에서 수긍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시스템 소득이 간절한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가족들과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아무래도 돈과 시간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을 때도 있고요. 돈이 없으면 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돈을 벌러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어때요? 그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발전 있는 삶이 주는 만족감이 좋다. 여기에서요, 물건 팔으라고 시킬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에서 리더가 되는 양성 교육을 하고요. 또 뭔가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필드에서 부딪히면서 많이 배워요. 내적인 성장을 또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한계를 먼저 알려주고 가진 만큼 꿈꾸게 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 뭔가 제가 여력이 되지 않다라면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너 그거 아직은 안 돼. 엄마가 나중에 돈 벌어서 해줄게 라든지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냥 흘러가듯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누리면서. 그리고 내 인생이 타인에 의해서 흘러가게 두고 싶지 않다. 제 시간이 고용주의 것이기 싫어요. 제 인생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좀 하면 어때요? 누가 뭐 이 선입견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어때요? 내 인생인데 그 사람을 왜 내 인생에 끼워 맞추냐는 거예요. 내 가족 행복, 내 주변 행복이 중요하지 않나요?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엄마보다 도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어제 이제 이번 주 조금 바빴어요. 출장을 다니느라고. 근데 저희 아이가 그 영어학원에서 이제 100점 맞은 거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0점 맞지 않아도 되거든요. 열심히 하는 과정만 보여주면 되는데 또 영상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서요. 정말 제가 너무 뿌듯했던 게 막 열심히 하는 모습, 엄마가 이렇게 간간히 서가지고 무대에 공포증이 있어도 막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도 똑같이 카메라를 켜놓고 영어 스피치를 하는 걸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이 도전하는 모습이 내가 어떤 걸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살면서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음식, 좋은 것, 좋은 옷,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게 하고 싶어요. 누리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타고난 오지랖 덕분에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요. 저는 막 누가 잘못되고 뭐 시기 질투하고 이게 아니라 누구 저랑 소득 관련이 없어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예. 오지랖이죠. 그리고 사람 노릇해야 할 때 잘 하고 싶어요. 축의금을 내야 될 때 고민 없이 턱턱 내고 부주금을 넣어야 될 때 턱턱 내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들을 품어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딸로서, 그리고 박이대라는 사람으로서 딸에게 엄마 너네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가 아니라 너네 열심히 키우려고 했지만 엄마는 내 인생이 소중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역할로 잘 살아내고 싶어서 저는 이 일을 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저희 제주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주살이를 갔을 때는요, 도피하듯이 갔어요. 이 현실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씀씀이도 줄이고, 나 그냥 정말 여기서 일 안 하고 조용히 뭔가 누리면서 그냥 자연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돈 안 들일 수 있잖아요, 자연은. 그런데 갔더니 막상 갔더니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제주도 물가가 기름도 막 한 2세 원 차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PM을 만나서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제주살이가요, 거기서 지금 2년 가까이 제주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매번 집에 돌아갈 때마다 여행하러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삶 원하지 않나요? 숙제처럼 사는 삶 말고 여행처럼, 선물처럼 사는 삶. 근데 저는요, 20대 때 성공이 돈과 시간이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저도 먹어가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요, 인생의 성공은 그냥 매일 자주 행복한 거. 그래서 그 행복하려면 경제적, 시간적, 가족들과의 관계, 뭐 사람들과의 관계, 윤리적인 모습,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PM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PM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가치들을 여기 계신 사장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무조건 해야 돼가 아니라 이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면 사실 그 어떤 역경이 와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직장 다니는 것처럼 해보시면요, 직장 다니는 거 이상 벌어요. PM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보상구조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박유찬 사장님께서 그걸 알려주실 거고, 여튼 저에게는 큰 목표는 있지만, 원대한 목표는 있지만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PM을 만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제가 한 줄기 빛처럼 만났던 이 PM을 모두 다 또 그 가치를 느끼시길 바라면서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